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어질 결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설의 가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자신의 꿈을 기록해 본다면 머리카락과 관련된 꿈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헤어샵에서 머리를 자르는 꿈, 모자를 벗으니 머리가 엉망이라 난감한 꿈, 머리가 산발인 채로 돌아다니는 꿈, 가위로 누군가의 머리를 잘라주는 꿈, 생전 안 해본 헤어스타일을 시도하는 꿈, 머리가 너무 길어서 땅에 끌리는 꿈, 빠진 머리카락이 뭉쳐있는 꿈, 여러 색깔로 염색된 자신의 머리에 놀라는 꿈 등 다양한 꿈을 보고합니다. 그 개인의 내적 경험과 심리적 과제에 따라 꿈 이미지도 다채로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송설의 가발은 그녀의 내면 상황과 심리적 어려움을 은유합니다. 지금부터 송설애가 가발을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적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신화와 민담에서 다뤄지는 인간 심리의 원형적 주제들과 전개 과정을 의도적으로 매우 충실하게 따른 것처럼 한 여성의 여정을 밀도 있게 표현해냈습니다. 머리카락과 관련된 꿈을 꾸는 여성이 참조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철성에게 구타를 당할 때, 또 호미산을 다 오를 때까지, 그리고 상황에 떠밀려 사철성의 어머니를 방문하러 갔을 때 송설애는 가발을 쓴 채였습니다. 송설애가 쓰는 단발 가발은 그녀가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시절의 머리 스타일과 같거나 유사합니다.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시절의 단발머리는 가발처럼 보였으나 가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간호하던 시절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형태의 가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애용해 온 것 같습니다. 꿈 상징에서 머리카락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송설애가 가발을 쓰고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할 때였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죄를 뿌리기 위해 호미산을 오를 때였으며 사철성의 어머니를 병문안 갈 때였습니다. 영화가 제시하는 세 상황의 공통점을 추려내 본다면 송설애가 자신의 욕구와는 무관한 일들을 행하던 때, 그리고 송설애가 자신의 의도를 숨겨야 할 때 그녀는 가발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모신이 일으킨 사기 때문에 사철성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만 하던 송설애, 사철성에게 일격을 가함과 동시에 바닥에서 일어났고 사철성과 마주합니다. 사철성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가발을 벗어 던질 때 송설애의 당찬 일면이 드러났습니다. 송설애는 호미산 정상에 오른 뒤에도 가발부터 벗습니다. 산을 좋아했던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호미산에 뿌려드리고 나면 산과의 인연도 완전히 끝난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더불어 인간 장혜준과의 인연, 그를 향했던 기대도 접기로 결단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가발을 벗는 송설애의 행위에서 홀가분함과 쓸쓸한 마음을 동시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송설애가 가발을 벗어 던지는 순간에 이르면 그녀의 강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도 같았고,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던 습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수 얘기하면서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어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쌓아가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 볼 때 호미산을 갖고 싶어하고 이건 내 산이고 거기에 오르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이 사실 좀 좋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발을 쓰고 거기에 올랐다는 게 자기의 욕구에 기반한 생각으로 오른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게 지금 좀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영화에서 송설애가 한국에 오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이 그 여자의 진짜 욕구에 의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게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욕망, 권력 이러면 여성은 자기랑 하등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 근데 인간이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 욕구와 욕망을 억압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삐죽거릴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여성의 욕구와 욕망은 말하자면 끼워 들어가야 되잖아. 비집고 그래야 되는 것 같거든. 뭐 다른 사람의 기대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것을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혹은 교묘하게 끼워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여성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왜냐하면 혹시라도 발각되면 혹은 두드러지면 철퇴를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강한 정을 맞거나 커다란 비난을 받거나 뭐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내쳐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상상하니까 항상 그렇게 이렇게 교묘하게 끼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성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가 교묘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밖에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여성의 욕구나 욕망이 이미 왜곡되어져야 되고 뒤틀려야 되고 굴절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거잖아. 그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겠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무시한다는 게 뭐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각이나 사고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생각이나 사고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주체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저만 봐도 왜냐면 공감이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봐도 워낙에 그런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네 욕망이 뭐야? 그러면 그래 그나마 그래도 나는 권력력이 있어요. 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안에서도 또 어떤 그 왜곡이 된 이걸 내가 표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 진짜 욕망이 뭐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 너무 아득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희망이 있는 건가? 이게 뭐 변화의 희망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뭐 남성들의 영웅력적 이런 걸 봐도 굉장한 어떤 그 무게감이나 갈등을 항상 이제 견디면서 사는데 나는 그런 거 조금만 나한테 견디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게 먼저 나오니까 뭐 휘청휘청 하니까 여성들 안에 없는 문장이 뭘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여성 심리에 없는 문장. 그 없는 문장으로 인해서 결국 여성이 무력해지고 자꾸 스턱되고 나아가는 동력을 잃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에 수리남이 떴잖아. 그래서 2회인가 3회까지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말은 그런 거야. 그 하정우가 수리남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 갔잖아. 갔는데 협상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그 파트너가 야 이제 네 말빨도 안 먹히고 어떻게 하면 좋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하정우가 그러잖아. 협상이란 될 때까지 하는 게 협상이야. 난 그런 말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지. 송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발 쓰기를 요구당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송설애를 둘러싼 환경은 송설애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사고 과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송설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발 쓰는 꿈을 꾸고 깨어난다면 가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가발을 쓰게 되면 그 자신의 원래 머리가 짓눌리게 된다는 사실을 포착해야 합니다. 뭐냐면 가발 꿈을 꾼다면 자신 안에서 무엇이 혹은 어떤 생각들이 억압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던 시절의 송설애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간호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송설애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송설애의 욕구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병상을 지키는 송설애는 방금 잘라낸 듯한 어색한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칼같이 쳐내지 않는다면 간호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불안에서 감행한 결정처럼 보였고 송설애는 지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바 간호사 송설애가 사람을 살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낸 것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도왔던 송설애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타국 땅을 밟습니다. 송설애의 내면은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는 송설애의 어머니였습니다. 송설애 자신은 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밀항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타국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상하고 파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외부에 내어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기도수와 사철성과 이모신에 의해 조종되는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송설애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정직하지 않았던 대가인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요구하는 희생을 얕잡아 본 대가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는 미덕, 돌봄과 헌신에 자신을 가둔 결과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약자로 살아온 여성은 미미한 수준의 칭찬과 인정에 갈급하는 나머지 너무도 쉽사리 착취의 굴레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송설애의 자아는 돌봄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억압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자비하게 억압된 욕망은 뒤틀림과 왜곡을 거듭하는 중에도 세상에 드러날 기회만 엿봅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운이나 불행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의 정도와 강도를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송설애가 쓴 가발이 어머니 때문에 간호사가 됐을 그 시절의 머리 스타일과 똑같다. 공감도 하면서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고방식, 행동 패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면서 저희 엄마도 보면은 본인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를 극도로 이제 안 하시는 분이니까요. 외부의 시선과 그 가부장의 틀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까발려 놓고 해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피해나 손실이 적은 방향을 항상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봐왔던 것 같아요. 제 습 중에 하나가 뭐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힘들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희생을 안 할 것 같은, 내가 치를 대가가 작을 것 같은 거를 선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과한 욕심을 부린 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한 선택이야.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어떤 걸 욕망하면 그것에 큰 대가를 치르고 얻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손해를 덜 보겠다. 내가 최대한 덜 힘들겠다. 이렇게 가니까 그게 되게 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을 표출하는 방식이 왜곡됐다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권력욕을 불손한 욕망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성의 권력욕은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는 정도에 그쳐야 했습니다. 권력 또는 권력욕이라는 단어는 여성에게 전혀 친숙한 단어가 아니며 생경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성 자신의 삶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탓입니다. 때문에 당신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화들짝 놀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여성들을 상당수 보게 됩니다. 나쁜 욕망을 품은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인양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네 산이 있다라는 어머니의 말에 한국까지 온 송설애. 바다를 좋아한다고 단언했으나 높이를 향한 욕망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산 정상에 오르는 여정은 높이를 성취하기 위한 고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권력욕 역시 높이를 향한 욕망을 뜻합니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젊은 남자 유튜버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창 일본어 공부에 매진할 때 공부가 안 되면 남산타워인가에 올라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 말미에 남자는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욕망을 점검한다는 이야기가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유튜버는 현재 원어민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와 욕망, 거기에다 자신의 한계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정직한 노력을 쏟을 줄 아는 이의 성취로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변호사 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직업이 있으셨고 그 저한테도 적어도 본인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항상. 그냥 막 주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5년 중에 저도 그걸 굉장히 이제 내가 그래도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엄마의 영향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그것도 항상 깔고 계셨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전제 조건에 놓지 않으셨고 시댁에 가면 며느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지금도 단속하시고 챙기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아빠 옆에 묻히겠다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엄마의 삶으로서 가부장에 속하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엄마 안에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과 또 가부장 안에서의 안전을 보호받고 싶은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충돌을 한 건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와서 되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좀 해결법을 찾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나는 너무 하도 희생하는 엄마만 봐서 그냥 희생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써오고 있는 게 송설애가 쓴 가발 같은 거였는데 엄마한테 물려받은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쓰고 막 다니다가 이제 이거 그런 거네 이렇게 지금 그런 때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바다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타국 땅에 정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산과 인연이 되고 할아버지가 필사한 산해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찾자면 높이를 향한 송설애의 권력욕이 심각하게 억압된 탓입니다. 억압된 권력욕은 그 개인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행사하기 마련인데 송설애의 선택과 결정에 끊임없이 관여함으로써 파국에 이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송설애가 가발을 쓰는 때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누르는 대신 외부의 요청이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녀가 가발을 벗는 순간 외부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외부가 자신에게 지우는 짐이나 부담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가발을 쓴 채 사철성의 폭력을 견디는 송설애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철성 면전에서 가발을 벗어 던지는 순간 더 이상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한 의지를 뿜어내는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한밤중에 앞장서서 호미산을 올라가는 송설애. 이때 그녀는 엄마의 미결 과제를 떠맡은 딸로서 호미산을 오르는 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호미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가발부터 벗는 송설애. 엄마가 떠넘긴 미결 과제, 그 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해방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송설애의 내면에서 어머니의 힘은 무섭도록 강하게 작용하여 자아는 끝내 저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설애는 돌봄을 앞세우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머리카락 전부를 누르고 가발을 쓴다는 것에 내포된 함의는 그런 것입니다. 주변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랑과 인정을 바랬을 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함으로써 길을 모색하는 법을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수락해서는 안 되는 요청이나 요구에 응함으로써 들어서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위험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일전에 꿈투사 방송에서 꿈이 간호사를 메타포로 활용할 때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영화 속 간호사 역시 메타포입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돌보는 존재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간호사에게 전문성을 기대한다기보다 따뜻하고 친절하며 다양한 돌봄을 기대하는데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간호사로서 칭송받으려면 외부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장혜준을 상대할 때 송설애는 벨벳 소재의 짙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송설애가 상대에게 무엇으로 어필하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벨벳은 부드러운 촉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짙은 노란색 셔츠는 송설애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태도인 것인즉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따뜻한 모성애를 페르소나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장혜준의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장혜준을 잠으로 이끈 송설애였습니다. 모성이 부정적 방식으로 드러난 때는 자신의 어머니, 사철성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 기도수의 죽음에 관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수의 죽음에 대해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송설애. 자신이 초래한 모든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소산 정상에 올라 이렇게 죽어도 좋다라고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송설애 스스로는 기도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죽음을 선사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읊조릴 때 송설애 자신은 그저 상대의 바램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송설애는 사회가 요청하는 돌봄을 충실하게 살고자 했으나 송설애 자신의 억압된 욕망은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개입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송설애는 가발을 쓸지언정 자신의 머리카락을 지켜내고자 갖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긴 머리의 송설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냐면 송설애 스스로도 자기 다음을 간직할 때 그것이 바라는 빛과 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여 자기 다음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한 노력은 가발을 쓰는 것으로 타협하기에 이른 것도 같습니다. 산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일생 헤매고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무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아 두 번 다시 떠오르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송설애는 적어도 자기가 가발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선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마지막에 무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송설애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땅을 파서 그 안에 자신을 묻었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언젠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송설애가 행한 방식으로 자신을 묻는다면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확실한 죽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인식 이전의 자아의 어떤 모습, 자아의 신념, 자아의 낡고 오래된 습성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송설애가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죽음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전의 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전의 습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송설애도 그런 삶을 반복했던 거죠. 송설애가 기도수를 죽였지만 다시 사철성에게 연루되고 또 이모신에게 연루되고 그게 결국은 이전의 습이 돌아오는 거였죠. 송설애가 선택한 이 죽음은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성이 자신이 끊어내야 할, 정리해야 할 그런 습에 대해 이와 같이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일 것 같아. 여성은 이런 이미지를 좀 간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의 어떤 습이 이런 종말을 맞이하면 좋겠구나라는 이미지로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 희생 공포증 이런 게 있거든요. 엄하게 희생한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제대로 드러나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 그 방향을 잘 몰라서 헤매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송설애가 귀도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산에 막 어렵게 한 발 한 발 손을 뻗어가면서 올라간 그 노력하고 마지막에 그 바닥을 이렇게 파는 그 노력이 일본어를 공부하다 남자 유튜버 얘기하셨을 때도 그렇고 하정우 얘기도 하셨을 때 그렇고 그런 막 미친 듯이 특히 남자가 어떤 노력을 할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나도 그걸 살아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용한 희망의 그 여자의 노력이 되게 가치 있게 보이고 그것처럼 이 송설애의 노력도 이것이 그냥 한 여자가 당하고 그냥 맞고 그냥 희생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한 여자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취를 했는가 그걸 내가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